30살인데 통장에 얼마 있어야 할까요? 30대 중반 신혼부부인데 자산 이 정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이나 검색 많이 보셨죠? 대한민국의 평균 연봉, 평균 자산은 얼마일까요? SNS나 각종 커뮤니티 글을 보면 연봉이 1억 정도는 돼야, 서울에 자가 정도는 있어줘야, 순자산이 10억 정도는 돼야 대한민국 평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인터넷과 현실, 왜 이렇게 격차가 클까요? 문제는 바로 평균 올려치기 때문인데요. 내가 잘 나아가고 있는 건지 체크하기 위해서 진짜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기준점을 잡고 싶으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실제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진짜 평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득과 자산, 이렇게 두 가지의 자료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소득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 자료이고요. 세전, 월 단위 기준입니다. 먼저 전체로 따졌을 때 평균 소득은 363만원, 중위소득은 278만원입니다. 여기서 평균값과 중위값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만약 어떤 섬에 5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소득이 각각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5만원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평균값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15 나누기 5 해서 5.2만원이죠. 그럼 중위값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중위값이란 어떤 주어진 값들을 크기의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해요. 그럼 1등부터 5등까지 나열했을 때 딱 3등의 값이 중앙값이 되겠죠? 그럼 아까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의 중위값은 바로 3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평균값 5.2만원, 중앙값 3만원으로 차이가 2.2만원이 나는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받는 사람들 사이에 1,5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의해 평균값이 과도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소득은 363만원인데 중위소득은 278만원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재테크 목표를 세울 때 평균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많이 버는 소수에 의해서 값이 커져버린 평균 소득보다는 전체 사람들 중 딱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위소득을 참고하면 좋겠죠? 그럼 중위소득에 대해서 연령별로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저도 한창 평균 수입이 얼마일까를 알아보고 싶을 때 연령별 중위소득을 찾아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20대 초반은 207만원, 후반은 275만원이고요. 30대가 되면 300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30대 초반이 323만원인데요. 사실 세전이기 때문에 아직 세후로는 월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30대 후반이 362만원으로 세후 월 실수령액이 300만원이 넘어가게 되고요. 40대 초반은 377만원, 그리고 40대 후반에는 350만원, 50대 초반에는 275만원으로 오히려 40대 초반보다 소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떠신가요? SNS나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월 실수령액 500만원은 벌어야 평균인 것 같고 월 2, 300만원 버는 게 정말 하위 10%인 것처럼 평균을 높게 말하는 의견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그 어떤 연령대에서도 5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평균 소득으로 봐도 20대 263만원, 30대 386만원, 40대 451만원, 50대 429만원, 60대 이상 250만원으로 마찬가지고요. 다음으로 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이고요.
이 자료는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4천, 부채는 9천, 순자산은 4억 5천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순자산을 중함값으로 보면 2억 5천만 원으로 소득보다도 자산에서 평균값과 중함값의 차이가 더욱 크죠. 전체 가구 중에 3억 원 미만인 가구가 56.9%인데에 비해서 10억 원 이상 가구가 10.9%인데 이 10.9%의 가구에 의해 평균값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순자산 평균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순자산 평균은 4억 5천이고요.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순자산 평균은 2억 2천,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순자산 평균은 5억 2천입니다. 이 수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9세 이하인 가구의 순자산도 결혼한 부부의 2인 순자산인 경우가 많겠죠. 그마저도 중위값이 아닌 평균값이기 때문에 대강 생각했을 때 만 39세까지 인당 순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산의 유형별로 중앙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체 자산의 중앙값은 3억 1천만 원이고요. 그중 저축액 4천만 원을 포함해서 금융자산이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실물자산의 경우 대부분 거주주택에 자금이 들어가 있고 2억 7천만 원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2억 7천만 원이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주요 도시들에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금액인데요. SNS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많은 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도권에 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평균이 아닙니다. 이렇게 통계청에서는 소득이나 자산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작해서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평균이 어디인지에 대해 궁금하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30대쯤이 되면 삶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을 한다든지 자취나 출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주거 형태가 바뀌는 경우도 많고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다거나 회사에서 좀 연차가 쌓여서 삶이 안정이 됐다거나 하면서 경제적으로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 위해 나의 현 위치가 궁금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모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글들은 월 500만 원은 벌어야 평균이다. 수도권에 자가는 있어야 평균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반면에 어떤 글들은 취업은 했지만 월급이 최저시급 정도인데 어떻게 돈을 모으냐. 자취하면서 저축은커녕 전월세 보증금으로 빚만 가지고 있다 등등 그런 글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타격을 입고 속상해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SNS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다 보니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 비교할 대상인 평균도 실제 현실보다 더 높여서 기준을 매기고 있습니다. SNS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월 500만 원은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수도권에 30평대 집 한 채 정도는 있고 명품도 많이 사고 호캉스도 자주 다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앞서서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서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봤죠. 검증되지 않은 사실과 내 현실을 비교하면서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SNS에 사진을 한 번이라도 올려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잖아요. SNS에 올리는 건 모두 내가 겪은 순간들 중 하이라이트만 담은 사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이 매 순간을 사진과 같이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설령 실제로 내가 오늘 알아본 중위값보다 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더라도 속상해할 것도 없고 내가 오늘 알아본 중위값보다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좋아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환경에 살고 있고
각자 다른 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평균이라는 건 결국 그냥 우리가 내가 세운 경제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중간에 기준을 잡거나 현황을 점검할 때 참고차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일 뿐이에요. 우리는 내일 당장 부자가 돼야 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내가 목표하는 시점에 목표하는 금액을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현황은 어떤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현재 내 나이대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보통 몇 %를 저축하는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스스로 세운 경제적 목표에 한 발씩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평균 대비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보다 내 목표 대비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5천만 원을 모았는데 나는 2천만 원밖에 못 모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목표가 1억인데 나는 현재 2천만 원을 모았으니 20% 정도 달성했고 1년 정도 절약을 실천해 보니까 습관화가 돼서 이제 절약이 더 이상 어렵지 않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1억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단순히 내가 얼마를 모았는지보다도 얼마를 모을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이 워낙 작다 보니 앞으로도 재테크 관련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